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다음 달 창당대회를 열고 신당을 만들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역시 개혁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새 정부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된 건 처음인데요.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뭐 예상했던 수순대로 가고는 있는데 도저히 이게 지금 합쳐지기에는 너무 근본적인 차이가 많다는 거 계속해서 저희가 시간이 갈수록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혈액형이 다른 것 같기는 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그 호남 의원들 또 혈액형이 꽤 다른 것 같아 보이죠. 그 한쪽에 A형, O형으로 다르다고 한다면 다른 쪽은 RH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른 것처럼 지금 여겨질 정도로 이제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은 생존 전략 차원상 통합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좀 무리해서라도 통합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두 가지 면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우리나라 정당들이 지역 베이스였다고 한다면, 지역주의 정당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일단 그 지역주의 갖고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노선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당내에서도 공격을 주로 노선 갖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정당이라는 게 이데올로기나 노선에 따라서 정립이 되는 게 바람직한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1980년대 이후로는 정당이 노선 갖고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겉으로 그냥 표피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노선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 수준으로 조금 전환이 됐다는 점이 있어서 조그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를 보면 합당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 연정의 경우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정당들끼리 연정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삼인당하고 기민당이 굉장히 다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아데나워 정권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연정을 갖다 구성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공통점을 찾아내서 그 공통점을 갖다 좀 매니페스토를 하고 다른 건 다른 것대로 좀 시차를 둬가면서 조정을 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었죠. 근데 그 독일은 비교적 그런 점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다 조정 통합해 나가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이었고요. 일본에서도 90년대 중반쯤에 사회당의 무라야마 총재가 총리가 되고 자민당이 결합하는 그런 4자 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뭐 다른 정당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정을 했는데 물론 연정하고 합당은 다르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차이를 갖다가 맞춰나가는 공통점을 먼저 찾아내가는 그런 노력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담을 하고 있는데 그 조금 뒤에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김용록 장관이 이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과 관련해서 이 방역 대책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중간에 갑작스럽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보셨을 땐 이 두 당의 뭐 DNA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정사실화대로 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 거라 예상하십니까? 그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그럴 것이다. 특히 한국의 정당 정치의 뿌리는 지역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고 물론 새정치, 정치 쇄신 개혁으로 해서 지역주의를 뛰어넘겠다고 모든 정치인들이 그동안 외쳤지만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어느 한 나라의 어떤 정치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의 이 통합 작업도 저는 보면 결국은 민주당과 한국당, 보수당과 약간의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민주당의 이 공간에서 빈 공간을 찾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뭐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새로운 정당을 신설 합당을 해서 예.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민주당이라든가 한국당이라든가 이념적인 차이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같은 보수적인 정당이고 여기에서 아주 보수적인 유승민 의원과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간에 합당을 한다고 한들 기존의 한국당과 민주당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예. 그러면 무엇으로 차별화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정당들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을 뭐라고 합니까? 무지개 정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한 정당이 보수적인 색깔이 강한 것이 아니고 한 정당 안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국의 정당은 지역 정당이고 그리고 보수 정당이고 이런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의 정당의 합당 과정은 저는 분명히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민과 당원의 뜻이 물론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표로서 심판하는 그런 정당 정치와는 거리가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네. 내부 상황에 뭐 국민의당이야 통합 반대파가 있다는 건 이미 자명한 사실인데 어제 보니까 이 남경필 지사 그리고 김세현 의원, 뭐 이학재 의원 다 다시 한국당으로 돌아갈 것이다 바른정당에서 이렇게 되면 통합의 이 추진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비슷해요. 저는 제가 뭐 하면은 마이너스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 손인데 지금 이게 마이너스 손처럼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죠. 예, 지금 바른정당이 11명 아닙니까? 예. 거기서 현역 의원이 한 2명, 예, 그다음에 유력 지사 두 2명 이러면 굉장히 큰 기둥이 확 뽑혀가는 거죠. 그래서 예, 바른정당의 그 통합에 있어서의 협상력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근데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소위 말해서 죄송합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강력한 단체장 후보들로 거론되던 분들입니다. 남경필 원희룡 지사는 현역이시고 예, 그다음에 그 이학재 의원은 인천시장, 그다음에 김세현 의원의 경우에는 부산시장 거론도 되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움직여갈 가능성이 높은 걸로 진작서부터 예측은 돼 왔었지만 예, 이렇게 가시화가 된다고 하니까 바른정당의 힘이 뚝 떨어지고 통합 시너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그렇게 또 이분들로서는 바른정당에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좀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한국당을 보는 건데 한국당에서는 또 이분들 약세를 받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뭐 백의종군 하면 받아주겠다 이거 군기 잡는 이야기죠. 남경필 지사들어는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 12월 17일 날 당협 정비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부산 지역에서 김무성 의원하고 김세현 의원이 있는 데만 2군데만 정비를 안 했어요. 예. 바꿔 말해서 이 사람들 원 낸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는. 자리를 갖다가 안 준 거죠. 예. 특히 뭐 김무성 대표가 그렇다고 전 대표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김세현 의원의 경우에는 그 홍준표 대표가 절대 안 받겠다라고 예, 했는데 거기에는 재산이 많아서 우리가 흑수저당으로 재탄생하고 있는데 금수저가 웬 말이냐 이런 재산이 것도 있지만 내막에는 그 성완종 리스트로 그 홍준표 대표가 재판을 받을 때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왔을 때 김세현 대표가 상당히 타당한 재판 결과라고 편을 들어주지 않았군요. 말을 한 게 홍준표 대표 귀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굉장히 불쾌했었고 분노했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김세현 의원을 상대로 해서 금정에서 아주 센 사람을 내보내 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도 좀 떼고 싶어야 한다라는 말이 들 정도로 그 개인적인 관계도 상당히 그 앙앙불락하는 사이가 이제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당은 공당이니까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홍준표 대표의 그런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공당의 그 필요성에 의해서 좀 굴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김세현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홍준표의 벽을 갖다 어떻게 넘느냐가 굉장히 큰 숙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치라는 것은 이겨야 되는 것이고
특히 정치인들은 당선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고 예. 당선을 되기 위해서 하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합법적이고 정통성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예. 그런 이념적 노선을 따라서 돼야 되지만 우리 정치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어떤 전체적인 구도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예. 전체적인 구도를 봤을 때 내년 지방선거만 하더라도 민주당,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지금 50% 정도, 45%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TK를 중심으로 그리고 한국당, 보수 세력도 일정 부분 지금 결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격전을 벌이는데 제3당이 여기에서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특히 2006년도 5월 30일 날 실시된 5.3일 예. 지방선거에서 그때 당시에 꼬마민주당, 열린우리당이 참패를 했고 예. 꼬마민주당이 6석을 가지고 호남, 전남북을 석권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당이 그때 광역 12개를 차지를 했고 그런 전례를 비춰봤을 때 통합 과정에서 분명히 저는 호남 의원들은 빠져나갈 것이다. 예. 빠져나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이 정당이 교섭단체가 되든 안 되든 과거에 민주당이 6석 가지고 호남을 석권했듯이 예. 틀림없이 호남 지역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정 부분 유의면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이렇게 예. 봤을 때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을 때 과연 어디에서 선전을 할 것인가? 서울에서 할 것인가, 경기에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남경필 경기지사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정당 후보로 나와서 승산이 있겠습니까? 저는 본인이 봤을 때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예. 그러면 이 기회에 한국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명분이 없지만 예. 명분보다도 저는 어떤 당선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그런 관념이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바른정당에서 상당수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의원들이 이번 기회에 한국당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게 봤을 때 통합의 시너지는 상당히 꺼질 것이고 통합이 부른 분열 이런 것들이 현실화돼서 이것이 정계 개편의 어떤 기폭제보다는 새로운 어떤 보수 양당 정치의 어떤 구축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